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냄비에서 밥 짓는 소리도 없고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애들 키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또 웃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맡았죠. 나눠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빨래는 어느 세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돌리는 건지 헷갈리고 아플 땐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혼자 살아가는 게 무서웠고 그 다음엔 이러다 조용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해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갑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내가 먼저 떠난다면 남겨진 사람은 너무나 무너집니다. 정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쓸쓸히 아주 조용히 세상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혼자 남겨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겁니다. 1장. 아내가 사라진 후 찾아온 정적.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가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나는 여전히 식탁에 두 사람분의 밥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밥솥은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맞는 하루는 생각보다 너무 길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타 마셔도 대화가 없고 TV를 틀어도 웃음이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누구 하나 지나가지 않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달력은 넘어가는데 내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일상의 소리였고 내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더군요. 그냥 벽에 둘러싸인 공간일 뿐이었어요. 하루 세 끼를 혼자 해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낸 하루가 이렇게 외로운 건지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불을 꺼야 하는데 불 끄고 혼자 누워있으면 눈을 감는 것도 두렵고 다시는 못 볼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던 것 같다고.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나는 그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2장. 남겨진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리는 일, 빨래를 하는 일, 약을 챙기는 일. 그냥 조금만 배우면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첫 번째 벽은 밥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라벨도 없고 유통기한도 희미하게 지워지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부터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계란을 꺼내고 밥솥을 열었는데 그날 알았습니다. 밥이 없으면 밥을 짓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그런데 그 밥을 어떻게 씻고 물은 얼마나 붓고 몇 번 헹궈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는 그걸 40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관심조차 가진 적 없었고요. 두 번째 벽은 청소였습니다. 집안이 먼지투성이가 되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청소기는 있는데 코드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세탁기는 돌려봤더니 셔츠 한 장 넣고 세제를 반통 부었습니다. 거품이 넘치고 옷은 망가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 앞에서 머쓱하게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벽은 병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동안 어느 병원 다녔는지도 모르고 아내 핸드폰을 뒤져가며 병원 이름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진료 예약을 하려는데 앱 설치부터 막혔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 인증. 결국 포기하고 전화로 예약했더니 보험은 어떻게 하시고요? 묻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이런 걸 혼자 다 처리해왔던 겁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서 의자에 앉아 진료받기만 했던 거고요. 약을 받을 때도 언제 어떻게 먹는지 물어봐야 했는데 그걸 잊고 와서 집에서 약 봉지를 펼쳐보니 하루 3번 식후 30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통째로 깨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몰랐어요. 나는 집에 들어와서 옷만 벗고 앉으면 되었고, 밥은 차려졌고, 약은 챙겨졌고, 이불은 포근했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손에서, 노력에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그 사람이 없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노고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당연한 듯 살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한 것들을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3장. 외로움은 일상이 되고 고립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요, 조용함은 금방 적막이 되고 적막은 곧 외로움이 되더군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늘어납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줄 일도, 내가 전화 걸 대상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오늘 하루 숨은 쉬었는지,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켜둡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서우니까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더 쓸쓸해집니다. 누군가 불 꺼주는 사람 없이 자는 밤. 그 어둠은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차갑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흐르니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일어나기가 싫고, 씻는 것도 귀찮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고, 몸은 멀쩡한데 사는 게 너무 귀찮아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우울 증상입니다. 중년 이후 배우자, 사별 뒤에 흔히 오는 감정입니다. 나는 병원까지 올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마저도 못 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고 누운 채 세상과 단절되고 맙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침대에 눕고, 이게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된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무서운 건 혼자 살아도 된다고 믿으며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서서히 사라지는 삶이라는 걸,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다짐, 그게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없이 처음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4장. 그런데 이것 하나만 준비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그냥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줄 순 없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혼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밥 해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큰 거 아니었습니다. 밥 짓는 법, 계란 부치는 법,
국 하나 끓이는 법. 유튜브에 검색해서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간은 짜고 맛은 없지만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날만큼은 나를 살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집안일을 일정으로 만들기. 월요일은 청소기 돌리는 날, 화요일은 세탁기 돌리고 옷 개는 날, 수요일은 병원 가는 날, 혼자서도 굴러가는 내 생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이젠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모임에 나가기.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노년 당구 모임, 마을 걷기 동아리, 사진방 같은 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늘 어땠어요? 한마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건 마음입니다. 나는 혼자니까 못해가 아니라 혼자니까 해보자로 바꾸는 연습? 그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에 하나씩 작게 시작하니까 내 삶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자림 연습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는 몰랐던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힘, 그걸 키우는 과정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혼자 남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삶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손을 내밉니다. 5장.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밥 짓는 법도 익혔고, 세탁기도 이제 익숙해졌고, 병원 예약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혼자 사는 건 괜찮아졌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고, 혼자 잠드는 것도 이젠 익숙하지만, 사실 그 익숙함이 편안함은 아니라는 걸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요. 처음엔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 명절 때 들러주는 손자, 그 짧은 시간의 웃음이 내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한때는 자주 만났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진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그 말 한마디에 30년 전 고등학교 운동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 동네 이웃, 가끔 마주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봤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 인사 하나가 마트 앞 벤치에서 함께 앉아 커피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누구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의 안부를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더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의미 있게 늙어가긴 어렵습니다. 관계란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세요? 라고 말 걸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무너졌고, 한참을 돌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강한 힘이 되어준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여서 불안하고 두려우시다면 지금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사람과의 연결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린 생각보다 빨리 늙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더는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상실일 줄은 겪기 전엔 몰랐습니다. 이불을 개지 않아도 혼나지 않고 약을 안 먹어도 걱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소한 모든 순간이 이젠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린 스스로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물음은 답이 없어서 무섭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질문조차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혼자가 되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림을 배우고 밥을 해먹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예약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안녕하세요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노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 안에서 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작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는 것. 그 사람이 떠나고 시간은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내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남겨진 자의 책임이자 존엄입니다. 그리고 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혼자라는 사실이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 혼자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젠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지금도 누군가의 친구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을 위하는 마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전화 한 통, 산책 한 걸음. 그것만으로도 삶은 바뀝니다. 쓸쓸히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단단히 걸어가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혼자여도 괜찮은 삶,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